옛날 옛적 프랑스 남부의 한 고요한 숲속에는 달빛 숲이라 불리는 신비로운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밤이 되면 은은한 달빛 아래에서 형형색색의 요정들이 춤을 추며 행복의 웃음소리를 내던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는데 이유는 숲의 중심부에 마법의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은 금빛으로 반짝이며 아름다운 요정 여왕 에틸리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에틸리아는 매일 밤 자신과 요정 군단이 연못가에서 춤을 출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숲에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주인이 있었으니 바로 사슴 왕자 루밀이었습니다. 루밀은 어린 시절 마법에 걸려 사슴의 모습으로 변해버린 인간 왕자였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세월 동안 자신을 저주해서 풀어줄 방법을 찾았지만 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소원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달빛숲의 전설을 듣게 되었고 숲속의 요정들을 구경하다가 연못에서 춤추는 에틸리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루밀은 에틸리아의 아름다운 모습과 노래소리에 마음을 뺏겼고 용기를 내어 연못 근처로 다가가 그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요정 여왕 에틸리아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루밀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루밀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숲에서 가장 빛나는 별꽃을 찾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별꽃은 오직 달이 가장 밝은 밤에만 피어나는 희귀한 꽃으로 꽃을 연못에 띄우면 사슴 왕자의 저주가 풀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루밀은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요정 에틸리아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어느 날 밤 루밀은 숲을 샅샅이 뒤져 마침내 반짝거리는 별꽃을 찾아냈습니다. 별꽃을 품에 안고 연못가로 돌아온 루밀을 기다리고 있던 에틸리아와 요정들은 그를 환영하며 별꽃을 조심스럽게 연못에 띄우게 도왔습니다. 마법의 순간이 다가오자 연못에서 환한 빛이 퍼져나가며 루밀의 몸이 점점 인간으로 변하였습니다. 놀랍고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사슴 왕자는 드디어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루밀은 에틸리아와 요정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의 선물인 자유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사람들의 세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고 달빛숲의 전설은 그의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로 길이길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루밀은 매년 그가 인간이 된 날에 다시 달빛숲을 찾아 요정 여왕 에틸리아를 만나 감사의 춤을 함께 추며 행복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밤이 깊은 프랑스의 달빛숲을 찾는다면 아름다운 요정들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전설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아름다운 마을에 앙투안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삶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모험과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앙투안은 농장 주변의 숲을 산책하다가 붉고 선명한 색을 띤 특별한 장미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장미는 마치 각각의 꽃잎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듯했고 앙투안은 그 향기에 푹 빠져 시간을 잊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움을 원하니? 나를 찾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나의 마법을 빌려줄게. 깜짝 놀란 앙투안은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미꽃들 사이에서 반짝이는 노란 나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녕, 앙투안. 나는 이 숲의 요정, 장미의 수호자다. 나비는 미세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는 이곳에 특별한 이유로 왔어. 어쩌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앙투안은 열망에 차서 묻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다면 모험을 떠날 길과 그 모험에서 얻을 지혜를 원해. 나비는 잠시 사색하듯 날개를 흔들더니 말했다. 너의 소원은 순수하구나. 내가 너를 동쪽 산 너머에 있는 시간의 성으로 안내할게. 그곳에서 너는 3가지 지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해. 그 후 너만의 특별한 마법을 얻게 될 거야. 그리하여 앙투안은 나비를 따라 모험을 떠났습니다. 길은 험난했으나 장미의 수호자 나비는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침내 시간의 성에 도착한 앙투안은 첫 번째 시험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험 문짝이 자신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의 거울 방으로 들어간 그는 자신의 내면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사랑과 진실이 서로 엉켜있는 모습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 안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앙투안에게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앙투안은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이 느끼는 고통과 기쁨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은 시간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의 방에 들어선 순간
앙투아는 그곳에서 흐르는 시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세 가지 지혜의 시험을 모두 마친 앙투아는 시간의 성주인 영생의 여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왕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너의 운명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어. 내 마음속의 모험은 내가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단다. 돌아오는 길, 나비는 앙투안을 칭찬하며 말했다. 너는 이 숲을 지날 때마다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이제 넌 우리의 친구니까. 앙투안은 농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모험담을 이야기했고 그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지 자연을 사랑하는 농부가 아니라 세상의 신비로운 가치들을 아는 현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자신의 삶을 모험이라 여겼고 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왕국, 미니어처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꽃잎보다도 작은 집들로 가득 차 있었고 주민들은 모두 장미꽃잎처럼 곱고 아름다웠다. 이 작은 왕국은 아침 이슬이 내리는 순간에만 인간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으며 그때마다 왕국의 마법 연못은 주변의 숲을 더 푸르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하루는 왕국의 마법 연못이 갑자기 메마르게 되었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왕국의 가장 용감한 소녀 엘리나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엘리나는 마법사 할머니인 아그네스를 찾아갔다. 아그네스는 미니어처 왕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엘리나는 연못이 말라가는 이유와 그것을 되살릴 방법을 묻자 아그네스는 오래된 책을 펼쳐 설명했다. 마법 연못이 다시 흐르게 하려면 시계탑 계곡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야 해. 그 열쇠는 하늘색 나비의 날개 아래에 숨겨져 있단다. 엘리나는 즉시 준비를 하고 대모험을 시작했다. 엘리나는 숲속을 지나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다. 숲의 미니어처들과 함께 이끄는 요정, 웃음소리를 멈추지 않는 들쥐 페르디난드, 그리고 날개에 비늘을 잃은 채 내리는 눈송이처럼 하늘을 날던 하얀 나비 등이었다. 이들 모두가 엘리나의 모험에 감명을 받고 도움을 주기로 했다. 요정들은 하늘색 나비를 찾기 위해 숲의 구석구석을 수색했고 결국 페르디난드가 나비를 발견했다. 하늘색 나비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엘리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열쇠를 주기로 했다. 나비는 엘리나에게 열쇠를 건네주며 조심스럽게 당부했다. 시계탑 계곡은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해 강력한 마법으로 보호되고 있어. 내 차례가 오면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걸어야 해. 엘리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계탑 계곡으로 향했다. 계곡은 신비로운 힘으로 가득 차 있어 도착하자마자 마음속에 공포가 가득했다. 하지만 친구들의 격려와 믿음을 안고 엘리나는 열쇠를 사용해 계곡의 봉인을 풀었다. 봉인이 열리자 숨겨졌던 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고대 마법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작은 수정 구슬로 연못에 물을 풍부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보물을 손에 넣은 엘리나와 친구들은 왕국으로 돌아왔다. 엘리나는 수정 구슬을 연못에 던졌고 놀랍게도 마법 연못은 다시 활기를 되찾으며 왕국 전역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미니어처 왕국의 주민들은 엘리나와 그녀의 친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으며 왕국은 다시금 평화롭고 아름답게 빛났다. 엘리나의 용기와 친구들의 협동 덕분에 미니어처 왕국은 다시 번영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지며 프랑스 숲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작은 빨간 모자라고 불리는 사랑스러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빨간색 모자를 쓰고 다니며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작은 빨간 모자에게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숲길을 따라가면서 주의하렴. 늑대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라고 어머니는 당부했어요. 작은 빨간 모자는 잘 포장된 바구니를 들고 숲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봄이었기 때문에 숲은 아름답게 꽃이 피어 있었고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작은 빨간 모자는 길을 걷다 만난 아름다운 들꽃들을 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커다란 늑대가 나무 뒤에서 나타나 작은 빨간 모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늑대는 교활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녕, 작은 빨간 모자야. 어디 가니? 작은 빨간 모자는 길을 계속 걸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에게 음식을 가져다 드리러 가고 있어요. 늑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 집은 어디에 있니? 작은 빨간 모자는 너무 친절한 성격 탓에 늑대에게 할머니의 집 방향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늑대는 그 정보를 듣고서 작은 빨간 모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지름길을 따라 할머니의 집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늑대는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재빨리 할머니를
옷장 안에 숨기고 할머니로 가장하여 침대에 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빨간 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작은 빨간 모자예요. 늑대는 목소리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렴, 내 사랑.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작은 빨간 모자는 방에 들어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모습이 좀 달라 보이세요. 그녀는 말했다. 늑대는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이리 가까이 오렴. 작은 빨간 모자야. 작은 빨간 모자가 침대 가까이 가자 그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할머니, 귀가 왜 그렇게 크세요? 너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내 사랑. 늑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빨간 모자가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눈이 왜 그렇게 크세요? 너를 더 잘 보려고 그러는 거란다. 늑대는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빨간 모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이빨은 왜 그렇게 크세요? 이번에는 늑대가 소리쳤습니다. 너를 먹기 위함이지. 그 순간 늑대는 침대에서 뛰어올라 작은 빨간 모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근처를 지나가던 사냥꾼이 소리를 듣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늑대를 제압했고 작은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작은 빨간 모자는 다시는 낯선 사람에게 쉽게 정보를 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와 함께한 그날 이후로 그녀는 더욱 조심성 있는 소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고 안심하며 오래도록 살았답니다.